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의 3월 28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수는 쉬어갔죠. PC 경계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PC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개인 소비 지출, 이거를 갖다 이제 PC라고 하는데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29일에 2월 PC가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식료품이나 에너지, 이쪽이 이제 가격의 변동성들이 크잖아요. 이쪽을 제외한 근원 PC가 이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는데 2월 근원 PC는 1월 대비 0.3%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0.4% 올랐었죠. 1월 대비로는 조금 둔하지만 아직은 경계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1월과 2월에 연속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그래서 이번 2월 PC 물가 추이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근원 PC 연간 증가율 나타내고 있는 건데, 올해는 2.8% 연간으로는 증가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때문에 신경 쓰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생각보다 더디더라도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나 연착륙을 예상해서 하반기로 금리를 두세 차례 인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첫 시점을 6월 달로 보고 있고, 주식장인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미 저는 올해 6월을 첫 시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그림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가격의 동향인데요. 지금 12월보다는 1월이 좀 올라가 있고 1월보다는 2월이 비슷했지만 저점이 올라가 있죠. 근데 지금 이번 3월에는 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3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CPI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낮게 나오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과연 연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뭐 추이를 지켜보면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6월 첫 금리 인하, 그리고 하반기에 총 두세 차례 인하, 이쪽에 아직은 무게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3월 CPI도 이 그림을 보면은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쉬어가면서 약세권 마감입니다. 이미 5거래일 동안에 지금 행보 등락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행보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미 앞선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기준선 위에서 눌리거나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은 조정 후 다시 재상승 시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지수하고 조금 이격이 있죠. 요 이격이 좀 더 좁혀지거나 또는 이번 미국의 PC 발표 이후에 타이밍을 다시 기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을 이틀 동안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어제는 이제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눌림이 좀 있었죠. 눌림의 폭이 좀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부합 전후 등락을 보이다가 약간 마이너스 마감한 그런 수준입니다. 역시 기준선 위에서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 눌림이나 쉬어가는 패턴은 아직은 뭐 궁극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요, 지수가 쉬어가는데 지수가 쉬어갈 때는 장 전반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쉬어가거나 눌릴 때는 뭔가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조종을 받는 종목도 그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매 종목의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AI 반도체가 주도 시세다, 그리고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서브 시세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해왔잖아요. 자, 오늘 장 역시 이 부분을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종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한미 반도체가 오늘 20%가 넘는, 그죠? 무려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이 기준선 아래에서 제가 지난 똑딱이 방송에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이미 상승을 예고드렸던 종목이죠. 이 시점에서 주식장인도 역시 매수에 들어갔었고요. 자, 한미반도체 상승은 마이크론으로의 공급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다고 봤죠. 다만 HBM의 생산 능력이 현재 SK 하이닉스가 얼마냐면은 월 12만 5천 장입니다. 이게 최대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마이크론은 월 최대치가 2만 장 수준입니다.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에 버금가는 그러한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로의 공급 여부가 한미 반도체 주가의 리레이팅의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마이크론으로의 공급이 이런 상승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성으로의 공급 여부가 중요하다. 주가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과거 삼성전자가 이제 한미반도체 뒤통수를 쳤던 사건, 지금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미반도체 선대 회장님 이제 고인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가온칩스도요, 드디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10만원을 기준선으로 해서 10만원 위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동안 조금 시간적으로 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어요. 주식장인도 이 기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해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결실을 봤네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칩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 가온칩스로의 주문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전망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특히 AI 추론의 급성장, 여기다가 또 삼성 파운드리와의 어떤 시너지, 이러한 몇 가지의 주목할 만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주가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을 이미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죠? 직전 고점을 넘겼어요. 자, 직전 고점을 거래량 증가,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넘기는 종목들은 이후 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후 눌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이수페타시스도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똑딱이 방송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도 눌리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초반 눌리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6, 7%의 수익이 금방 났었겠네요. 그죠? 자, 이상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나 가온칩스 급등 때문에 오늘 사실 5, 6%대 상승한 보유 종목들도 있었지만은 이 종목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도 경험을 했네요. 그러니까 5, 6% 정도 상승한 종목들은 이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급등 때문에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수가 쉬어가는 날 5, 6%의 상승도 대단한 건데 말이죠. 자, 이외에 AI 반도체에서는 오늘 아까 봤던 이수페타시스도 그랬고, 또 제우스, 그리고 인텍플러스, 그리고 HPSP, 동진세미캠, KC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AI 반도체에서 이외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AI 반도체가 오늘 같은 날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시 주도 시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쉬어갔지만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8만원에 대한 기준선을 놓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삼성전자 흐름을 보세요. 8만원에 접근해서 8만원 존에서 매물 공방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미 예고를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 그러한 매물 공방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매물 공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소극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은 똑딱이 방송의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극적 저항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돌파한다고 그랬죠? 결국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돌파했나요? 아니죠. 아래에서부터 기준선을 위로 뚫는 돌파였죠. 따라서 이제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 기준선을 저점으로 지지하는 추가 상승이 있는지. 둘, 기준선 위에서의 상승 연속성이 있는지. 아시죠? 이미 똑딱이 방송 계속 들어온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레고캠 바이오는요, 초반에 좀 갭으로 좀 올랐었죠. 많이는 아니지만 좀 올랐을 때 물량을 좀 줄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이오는 어제부터 이제 매물 소화 구간으로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오늘 초반에 올랐을 때 물량을 좀 줄여놓고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오늘이 28일, 내일이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죠?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그리고 3월 한 달 이제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